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4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외 정권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트위터에 한 가지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와 멋진 회의가 있었다라는 글과 트럼프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같이 트럼프와 밀러가 사진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이후 트럼프는 4월 7일 밀러와 함께 NOP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름은 아메리카 퍼스트 리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기구입니다. 이 조직의 책임자가 밀러이죠. 그리고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기구의 성립은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아메리카 퍼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신정부에 도전하기 위함이다 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올해 35살로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밀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금의 바이든이 욕을 먹고 있는 불법 이민에 대한 정책을 설계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스티브 밀러는 이 법률기구의 일은 트럼프 법률팀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의 지식을 활용하면서 각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의 검찰 장관들과 협력하고 미국의 각지의 법률과 자금이 필요한 변호사들에게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4년간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의 검찰 장관들은 자주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바이든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하비에르 베세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베세라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 장관인 시절 트럼프 행정부에게 11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기구 중 하나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의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 400번 이상의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올해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같은 법률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스티븐 밀러는 긴 시간 동안 보수는 좌파의 법률기구에게 공격을 받아왔다. 자금의 운용이나 책략의 조직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좌파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것은 좌파를 지지하고 있던 법률기구의 공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에 관한 정책을 낼 때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그와 관련된 법률을 분석해서 좀 더 유리한 법률을 찾아 소송을 걸면서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겨야 된다면서 스티브 밀러와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기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지금까지는 한 가지 법률에 한 가지 소송을 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여러 법률에 합리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작년 9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위챗과 틱톡을 사용 중지하려는 법안을 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캘리포니아가 소송을 걸어서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방식이었죠. 미국의 지방재판소는 헌법 위법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대통령령의 효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스티브 밀러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트럼프 정권에 대한 공격이나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없애는 방식을 보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기구를 창설한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에게 보고 배운 경험에 의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법률기구가 보수파에게는 전혀 없었기에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기구 창설은 이러한 공백을 메꾸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을 무기로 해서 트럼프 정권을 공격했었습니다. 이제는 공화당이 법률을 무기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기구 창설과 동시에 트럼프는 4월 7일 서명을 냈습니다. 바로 스티브 밀러를 응원하는 서명이었죠. 스티브 밀러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주제의 운동에서 원칙을 가진 무서움을 모르는 파이터, 밀러는 솔직하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트럼프는 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좌파는 우리를 용서 없이 법률로 공격해왔다. 중도와 보수는 이러한 국면을 바꿔야 된다. 이건 스티븐 밀러와 마크 매도우스가 그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아무튼 트럼프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 심지어 적이라도 좋은 전술이면 배우는 모습은 정말 존경하고 배워야 할 점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근 민주당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 6일 네바다주의 노스 라스베가스의 시장인 존 리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을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나는 민주당의 사회주의 이념과 함께 갈 수 없다 였습니다. 존 리는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 5명 중 4명이 사회당의 인원이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다. 존 리는 2013년에 노스 라스베가스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재선에 성공하죠. 존 리의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민주당이 파란색을 포기했다. 지금 민주당은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있다. 그리고 존 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나는 민주당이 바뀌기를 원했으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변화는커녕 더욱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을 그만두고 공화당에 간다. 현재 민주당이 파란색을 포기하고 공산주의적 모습을 띠기 시작한 것에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제프 반 두류라는 민주당을 떠나 공화당에 자리를 잡은 분이 있죠. 제프는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기에 민주당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년 선거에서 미네소타주의 6명의 시장은 민주당을 떠나서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를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을 떠나 우리의 나라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인 전 부통령인 바이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파란색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천 몇만의 기업들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마을에서 더 큰 급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좌파 사상이 찌들어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옹호자가 아닙니다. 근면한 노동자는 이 땅에 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 근면한 노동자들은 민주당에게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4년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고 트럼프는 중공과 싸워 나간 것입니다. 현재는 올바른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은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기가 넘치는 마을은 정말 오래간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덕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고 우리 마을의 활기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다. 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었지만 민주당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민주당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민주당은 현재 사회주의자에게 지배당하고 있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6명의 시장의 긴 연설을 읽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이 삼성을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엇이 삼성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금지로 다행히 막아냈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여러 모습으로 삼성을 압박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면서 오히려 힘있고 능력있는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 죽이기에 앞장섰지만 정작 자기 정권에 필요해질 때만 삼성에게 감사하다는 역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삼성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54조억이나 썼지만 일자리 창출은 전혀 못한 주제에 대기업을 막 건드리는 건 미친 짓 같습니다. 참고로 저 54조는 18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황입니다. 미국만 해도 자기 주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일자리가 창출되기에 오히려 세금을 깎아줍니다. 지금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만들었죠. 이때 인도 역시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자국에 들이려고 베트남보다 적은 세금을 걷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싸워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